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연수익률 0.46%, 이거 실화일까요? 연간 4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문제는 이 세제 혜택 상품을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사업비 때문에 짜증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16년 판매된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공시이율은 2.5% 이상이지만 실제로 판매 후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 돈으로 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금액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깎인 금액으로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꽤 많은 비중을 원금에서 떼어가고 나서부터 이자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다 하면 100만 원 입금 시 5만 원을 떼고 95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장기저축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데 장기저축을 해주는 대신 높은 선이자를 떼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럼 95만 원에서 다시 원금이 100만 원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연리 1.5%를 가정했을 때 4년이나 걸립니다. 금리가 꽤 높다면 5%의 사업비를 떼는 것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사업비는 장기 투자자가 무색할 정도로 좀 짜증나는 존재입니다. 제가 모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상품 내역입니다. 혹시 몰라서 회사 이름은 가렸는데요. 7년 가까이 불입한 결과인데 원금이 1620만원, 적립금액이 1670만원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0.46%.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요. 기간이 앞서 보여드린 2016년 기준보다는 길어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냥 정기 예금만 했어도 저것보다는 더 수익률이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은 같은 기간에 이 정도 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연금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먼저 원하는 증권사에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이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이전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자신들에게 자산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잘 얘기해 줍니다. 예전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돼서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전화 그리고 핸드폰 앱으로 다 되고요. 2001년 이후 만든 계좌의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도 없고 가끔 연금 저축 이전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도 있으니 이왕 이전하실 거라면 몇 군데 찾아보시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편의점 만원 이용권 몇 장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전해온 연금 저축 계좌는 펀드 혹은 ETF 매수가 가능합니다. 해지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연금 계좌로는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떼는 것 외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세금을 떼는 ETF들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반 계좌는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다른 ETF에 대해서는 분배금 혹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세금을 떼는 반면 연금 계좌는 수익 발생 시 세금을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원리금에 대한 5.5% 또는 3.3%까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바로 비교는 어렵지만 복리로 자산을 불려간다는 가정하에서는 세금을 이연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코덱스 200 같은 국내 ETF의 경우는 일반 계좌로 매매 시에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징수하므로 국내 주식형 ETF를 굳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를 사고 싶으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사면 되겠죠. 저의 경우는 주식 30, 채권 50, 금 10, 리츠 10으로 비중을 정해놓고 분할 매수를 했고요. 이 비중은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는 크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을 좀 더 크게 해서 변동성 차이를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 30%는 선진국 15%, 이머징 15%로 했고요. 채권은 중기채 20, 단기채 20, 장기채 10%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장기채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장기채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각 자산에 해당하는 ETF는 표와 같습니다. 이 ETF들이 유일한 ETF는 아니고
다른 선택지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금의 경우 코덱스 골드 선물도 있습니다. 제가 타이거 골드 선물을 고른 이유는 좀 더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고요. 세제 혜택을 최대로 보려면 1년에 400만원씩 적립하면 되니 비중 변화가 없다면 1년에 주식에 120, 채권에 200, 금 40, 리츠 40씩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매 분기 혹은 매년 현재 자산의 비중을 보고 비중이 줄어든 자산을 좀 더 사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매수 금액과 추가 매수 금액이 비슷하므로 리밸런싱이 쉽게 되지만 금액이 점점 커질 경우는 매수만으로 리밸런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13일 제 연금 계좌 현황인데요. 채권은 성적이 별로고 주식은 좀 나은 편인데 최근 원화 강세로 인한 부분이 반영된 듯 합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추가 매수 여력은 지금 예수금으로 있는 몇십만 원이 전부라서 아마 단기 채권 수량을 채워 넣을 듯하고 내년부터 3개월에 100만 원씩 넣어서 비중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이 연금 계좌는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55세까지 유지를 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돈을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55세 이후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불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 보너스를 받을 때 한꺼번에 400만 원을 불입해도 되고 매달 34만 원씩 빠지도록 자동 이체를 해두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분기마다 100만 원씩 넣어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한데 세금 혜택을 보는 금액은 400만 원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돈을 일부러 묶어두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이 계좌에 돈을 과하게 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이걸 깨면 토해내야 될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ETF들이 아직 코덱스 200 같은 ETF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작고 호가 갭도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가로 아침부터 매수하면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걸어두고 체결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매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표에서 언급한 ETF 중에는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를 제외하면 시가총액이 전부 600억 미만인데요.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 여유를 가지고 매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